안녕하세요. 경제 핵심만 알려주는 옆집 형이야.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 차는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기름이 아니라 산소가 막힌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산소 밸브를 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탈중국을 말해왔죠. 그런데 오늘 뉴스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추면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무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은 후퇴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사는 걸까요? 답을 보려면 먼저 그 밸브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밸브는 광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원이 나는 곳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재료로 바꾸는 공정에 있습니다. 원유가 있어도 정유 공장이 없으면 휘발유를 못 쓰는 것과 같습니다. 희소금속도 똑같습니다. 채굴은 여러 나라가 합니다. 하지만 정제와 가공은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어떤 광물은 정제의 70에서 90%가 중국을 거칩니다. 원석은 있어도 중국을 지나지 않으면 공장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밸브를 쥔 쪽이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더 무서운 게 공급 중단입니다.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구조를 알면서 한국은 왜 다시 중국 쪽으로 손을 내민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을 바꾼다는 건 가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도시를 새로 짓는 일에 가깝습니다. 광산 개발에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정제 공장을 세우는데도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시장은 바로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굴복이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당장 필요한 산소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동시에 다른 산소통을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겉으로 보면 못은 같지만 산업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버티기 전략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덜 위험한 쪽을 고른 겁니다. 밸브를 쥔 쪽과 계속 거래하는 건 스위치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방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방을 나가면 더 추운 바깥에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위험을 안고 계속 돌리느냐, 아니면 지금 멈추느냐. 한국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손실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의존은 편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럼 이 불안한 줄타기에서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돈은 늘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의 시선은 광산이 아니라 공정으로 향합니다. 캐내는 사람보다 가공하는 사람이 힘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더 많이 들여오는 회사보다 산소를 덜 쓰는 기술이 더 비싸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재, 정제, 재활용이 동시에 주목받습니다. 중국 의존이 불안해질수록 이 고리를 줄여주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 변화입니다.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안정성을 파는 산업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공급망은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에 가깝습니다. 예전엔 싸게 사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지금은 끊기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나섭니다. 광산에 투자하고 정제 공장을 짓고 동맹끼리 먼저 나누는 구조를 만듭니다. 기업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너무 느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되 당장 먹을 계란은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 개인으로 내려옵니다. 이 변화가 뉴스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 자산의 문제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급망은 주가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방향이 바뀌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투자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산소를 많이 파는 쪽이 아니라 산소에 덜 의존하게 만드는 쪽을 봐야 합니다. 정제, 소재, 재활용, 대체 기술. 이 키워드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건 돌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진행되고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나타납니다. 공장은 멈추고 시장은 뒤늦게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 봤습니다. 부품 하나 막혀서 라인이 서고 주가는 이유도 모른 채 흔들리는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당장은 평온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밸브를 쥔 손이 바뀌는 순간 판은 다시 짜입니다. 그때 준비된 쪽만 버팁니다. 신호는 늘 같은 곳에서 먼저 나옵니다. 주가가 아니라 투자 계획입니다. 기업이 어디에 공장을 짓는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얻는지 그 방향이 먼저 바뀝니다. 뉴스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중국과의 협력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외교 뉴스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간표를 다시 짜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숨 쉴 산소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산소통을 준비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볼 때는 찬반부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임시 처방인지 구조를 바꾸는 투자로 이어지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끝납니다. 나는 내 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공급망은 멀어 보이지만 수익과 손실은 가장 먼저 여기서 갈립니다. 산소를 많이 쓰는 구조에 베팅할 것인지 산소 없이도 버티는 구조에 베팅할 것인지 한국의 이번 선택은 숨을 한 번 더 쉬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숨으로 다른 길을 만들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더 싼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덜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밸브를 쥔 손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숨이 막히지 않게 하겠다는 게 이번 결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희망도 공포도 아닙니다.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쪽은 흔들려도 버팁니다. 준비되지 않은 쪽은 멈춥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엔진에 산소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차도 멈춥니다. 오늘 한국의 선택은 그 산소를 당장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호흡법을 찾겠다는 선언입니다.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험 속에서 시간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볼 때 가격부터 보지 마세요. 협력이라는 단어에 놀라지도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밸브를 더 꽉 쥐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젠가 밸브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이 보이는 순간 이 복잡한 경제 뉴스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말해줄 겁니다.